요즘 주식시장 참 재미없으시죠? 아휴, 예, 답답합니다. 오늘도요,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쭉 훑어보고요. 내일을 위한 준비들 좀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열어볼게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말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들이 산다고 해도 역부족이니까요. 지수가 지지부진한 채 움직이고 있었던 건데 실적 시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고 또 희비도 워낙 엇갈리다가 보니까 이렇다 할 종목들도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좀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군들 좀 소개해드린다면요. 일단은 현대차 3인방 동반 이틀 연속 빨간불 들어와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술적인 반등인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등에 성공하는 것인지 이거 전문가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그플레이션. 이거 관련해서 또 관련주들이 오늘 좀 부상이 되더라고요. 가뭄에다가 또 폭우에다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가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러시아에서는 폭우 때문에 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주들 하지만 분명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옥석 가리기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또 빙그레 부분 요즘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조금 선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무더위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빙과류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빙그레 거의 5%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관련주들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될지 조인gat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 이분과 함께합니다. 마르투자자문 조인gat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초반에 딱 장 시작되는 거 보고 오늘은 좀 다르나 했는데 역시나 하더라고요. 뭐 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로벌 시장 자체는 좀 지난 주말에 보면 좀 좋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서 실적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면서 그에 대한 기대치 값들이 주식시장에 완전히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 자체는 좀 금요일 날 선반영된 것들이 부분적으로 좀 있어서 그런지 오늘 같은 그 글로벌 장세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밀려서 강보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굉장히 좀 지치기 쉬운 구조임에 따라서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좀 침착하게 대응하실 게 필요한 것이 오늘 같은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는 오늘도 이어졌어요. 오늘은 963억 원 정도로 코스피 시장에서 판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는 왜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이나 최근 며칠 사이에는 국제적으로 커다란 악재도 나오질 않았잖아요. 일단 그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파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유럽 시장 중심으로 해서 불난 거에서 완전히 소각되지 않고 네.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여전히 잔불이 남아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진행하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 자금 자체들이 필요함에 따라서 그분들이 해외 시장 또는 이머징 마켓이나 신흥 시장 같은 곳에 넣었던 자금들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들이 전형적인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이나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이머징 시장에다 투자한 것들이 손실나면서 로스컷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로스컷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자금 자체의 활용을 위해서 본구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 결부되면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런저런 요인으로 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팔자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좀 돋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 3인방에는 오늘 좀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현대차 3인방의 상승불 켠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내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현대모비스가 2.2% 상승으로 좀 현대차 3인방 가운데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아니면 이제 그들도 관심을 갖고 차곡차곡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제가 현대차 그룹을 말씀드릴 때요.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과거 10년 동안 내용을 좀 보면요. 파업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실제로 파업할 때까지는 주가가 좀 조정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요. 예. 그렇지만 막상 파업이 선언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 주가는 반등한다. 근데 이러한 주가적인 좀 독특한 패턴들이요. 과거 4년 동안에는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왜 나타나지 않았냐면 과거 4년 동안 현대차가 파업을 안 했거든요. 그런 독특한 건데 사실 제가 이걸 처음에 할 때 2000년대 할 때마다 현대차의 파업은 사실 연중 행사할 정도로 매년에 한 번씩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는데요. 네. 올해부터 과거 4년까지는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례 없는 현대차의 어떤 노사 간의 어떤 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노사의 발전이 일어섰는데 아쉽게 올해 다시금 현대차 파업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거의 그 4년을 포함한 과거의 10년치를 좀 조사해 보면 현대차의 파업 이슈가 나오면요. 항상 주가는 조정 보이다가 재밌는 것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파업을 하면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파업을 선언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 주가가 현대차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역사적인 반복 현상이다. 이렇게 또 주가도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모습이요.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사례를 올해 반복하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파업들을 보면 일정 부분 자동차가 그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의 어떤 본질 가치 또는 주가의 주당 순이익 자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를 가지고서 핸들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판매에 지속만 되지 않다면 파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것이 일정 부분 너무 오래된다 그러면 본질 가치 훼손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우려하지 않고요.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미 잠재된 악재가 노출된 악재로 전환되면서 주가는 일정 부분 반등하는 상태가 현재의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이다. 혹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신규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가격대는 충분히 좀 매수대로 좀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글로벌 시장이 이제 중국과 미국 시장인데 이쪽의 선전은 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습니다. 커스터머 인센티브하고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딜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금액들이 동종 경쟁 업체 대비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들을 감안할 때 현대차의 그 판매 지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파업이라는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받는다면 충분히 단기나 장기 투자자한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것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서 또 대표님의 생각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참 우리나라는 이제 장마 때문에 비 너무 많이 와서 또 걱정이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가뭄이 여전히 이어져서 또 걱정이라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이상 기후가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주식시장에 보니까 농업 관련주라고 해서 뭐 조비 비롯해서 효성, OMB,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 자꾸만 올라오는데 사실 엄청 치솟다가 좀 상승 그 폭이 조금 낮아지긴 했더라고요. 혹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국제적인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에그플레이션 내용들은요 이미 이제 2000년 들어오면서 국가적인 정상들이 이 문제에 더 심도 있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산업의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CO2의 배출이죠. 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실 함부로 어떤 정책 결정을 입안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신흥국가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면서 국가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동결의 양면성 같이 한쪽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배를 불리는 면들이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피할 수 없게 CO2,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것이 누적적 기간 동안 배출되면서 세상에 또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과거에는 경험치 못했던 어떤 가뭄이나 해일이나 지진이나 아니면은 홍수나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대의 명분이고 갈 수밖에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시장에 좀 접목해 본다. 어차피 이제 저희가 주식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혜해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저희 나라에는 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벤트가 나올 때 관련 비료주나 관련 주가들이 올라가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항상 이런 이벤트가 종료되면은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서 투자하는 데선 좀 주의가 있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려 그러면 이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자체가 개선되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이벤트는 있지만 기업의 실적에 묻어나오면서 기업의 실적 개선하는 것들이 좀 약하다. 그러면서 단기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있어서 투자하시는 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참 부각이 됐었는데 분명 에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은 말은 되는 얘기인데 이 주식시장에 적용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잘 체크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주 얘기 좀 해볼까요? SK케미칼은 실적 기대감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왜 이렇게 밀려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쪽 분야 화학이나 조선이나 기계나 모든 쪽들은요. 이쪽 관련된 것들은 사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 큰 기대가 없는 섹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지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이 경기를 부양할 때 화학주의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제 어차피 이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낮은 기대치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다. 또는 기대치보다는 기대치에 준하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은 실적 시즌이 되면서 다시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더 빠지고 있는 것이 현재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쪽 관련된 중국 관련된 거나 이쪽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아직은 좋지 못하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나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못한 부분이 나오면서 현대중공업의 어떤 주가의 조정이 나타나는 현상이 현재다고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대형주고요. 한국의 어떤 대표적으로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날 때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기회를 한번 엿볼 수 있다. 근데 단지 현재로서는 그 산업 자체가 아직 개선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요. 예. 밑단을 좀 열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말씀. 예,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 점검해봤습니다. 자,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시고요. 내일장 준비하러 가겠습니다.